했으니까 이제 내가 혈압이 정상인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혈압은 이제 뭐냐면요, 공기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 가지고 이 혈관이 흐른 요 부위를 압박하는 거, 압박을 하면 혈액이 이렇게 흐르다가 멈추겠죠. 근데 이제 멈추려면 이 혈압보다는 높아야지 혈액이 멈추겠죠. 예, 그래서 이제 멈출 경우에, 그러면은 이때 멈출 때, 그죠? 예,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최고 높은 혈압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최고 높은 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요거 이제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쭉 빼주면서 압력을 떨어뜨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혈액이 흐를 겁니다. 흐를 거예요. 흐르는데 이제 흐르니 갑자기 이제 막혔던, 여기 막혔었어요. 여기가 지금 막혀 있었는데 막혔던 혈액이 갑자기 팍 흐르다 보면은 이제 그 소리가 좀 나겠죠. 그죠? 소리가 막 날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밥 먹으러 이렇게 급식실 가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급식실 갈 때 보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막 몰려가면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혈액도 멈춰 있다가 갑자기 확 나가려면 시끄럽거든요. 시끄럽다가 얘네가 이제 이 공기 주머니 압력에 맞춰서 얘네가 쭉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다가 점점 혈압이 이제 공기 주머니 압력이 이제 낮아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거. 더 이상 이제 혈액이 흘러가는 걸 방해하지 않는 순간에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은 이제 최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돌려보기 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공기 주머니 압력을 가해서 혈액을 멈추는 거죠. 그 멈췄을 때가 이제 뭐냐면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최고 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공기주머니 압력을 서서히 빼주면 혈액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흐르면서 이제 갑자기 멈춰있던 혈액이 흐르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막 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갑자기 멈춰있던 게 흐르다가 이제 그 압력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는 시끄럽지 않은 거죠.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가 뭐냐면 최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압계인데,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요즘에 이렇게 혈압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또 혈압 측정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혈압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꾸준히 체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측정기 말고 이제 그 혈압계 말고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CT, MRI, PE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공이 또 이제 그 생명과학이라고 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갑자기 물어봐요. CT가 좋은 거야? MRI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이게 뭐가 좋은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치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되게 발달된 의료 장비라고 하죠. 우리 몸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가장 뭐 좋은 장비라고 하는데, 뭐 초음파도 있어요. 여기 초음파도 또 있는데, 이제 네 가지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장비들을 그 병에 증상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는 도구가 병마다 다 틀리거든요. 뭐 뼈를 주로 볼 때는 CT를 많이 본대요. CT. 뼈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그 뼈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봐도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데는 CT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죠, 장기. 우리 그 내장 기관들, 뭐 심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기 뇌, 이런 거 볼 때 이제 그 MRI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PET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 PET가 가장 좀 최근에 도입된 장비인데, 요거는 CT, MRI하고 이제 통합적인 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 볼 때는 좀 CT 쪽으로
붉게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물렁물렁한 장기 이런 거 볼 때는 MRI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CT나 MRI를 가지고도 잘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우리가 정상적인 장기나 뼈 이런 거 말고 약간 암에 의해서 좀 변형된 그런 장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또 뭐 PET 같은 걸로도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암도 뭐 CT로도 볼 수 있어요. 뭐 골수암 같은 경우는 뼈가 함몰되거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CT로 보고서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제 CT, MRI, PET에 뭐 선생님 약자가 뭐예요? 약자 찾아보세요. 예,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CT는요 컴퓨터 단층이라고 하는 말 뜻 그대로예요. 그냥 컴퓨터 단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MRI 같은 경우는요 자기 공명장 영상이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 MRI 자체가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장 내에서의 그 신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영상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PET는 이제 좀 그 양전자, 그러니까 전자죠, 양성자. 예,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를 검출해가지고 영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PET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리적인 장비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물리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관, 우리 몸의 외부 말고 이제 내부의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초음파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당했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뭐 CT, MRI나 아니면은 이제 뭐 PET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된 원통이죠. 원통으로 된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영제 이런 거 좀 이렇게 뿌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엑스레이 그죠?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예. 적당량이 이제 의사 선생님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 거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모습을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아기, 그죠? 되게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되게 약한 존재인데 약한 존재인 아기를 이제 초음파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화학 진단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생화학 진단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라는 걸 하는데 좀 생소한 말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혈액형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혈액은요, 크게 이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혈액은. 자, 고체 성분하고 액체 성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 성분 내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성분은 이제 주로 물인데 물 속에 이제 혈장이라고 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효소,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액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히 이제 혈액 검사에서 주로 이제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혈구가 적을 때는 빈혈, 그리고 백혈구가 많다. 많을 경우 염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혈소판 수가 적을 때는 혈액응고, 혈소판이 이제 혈액응고를 하는데 그 혈액응고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장을 검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뇨병, 그러니까 당 성분, 그죠? 예, 혈액 안에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리고 이제 효소나 호르몬 같은 수치 같은 것들을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효소가 너무 많다, 아니면 특정 호르몬이 뭐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특정한 질병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상적인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의 개수가 있는데 참고 삼아서 한번 이렇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예방은 별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잠깐 우리가 요거를 빼먹었다. 자, 요건 뭐냐면요. 화학 검사. 그죠? 이제 화학 진단, 화학적 진단 방법인데, 화학적 진단에서 이제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 소변을 통해서 이제 여기 검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소변에서 이제 뭐 색깔, 혼탁도, 아니면 뭐 당이 있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학적 진단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게 어렵죠? 자, 보시면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문진, 그죠?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에 물리적 진단, 그리고 화학적 진단, 이렇게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문진, 촉진은 좀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진단은 청진기나 내시경, 혈압계, 그리고 CT, MRI, 그 다음에 이제 PET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 화학적 진단 있었는데, 자, 화학적 진단에서는 화학적 진단에서는 혈액 검사, 그죠? 예,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검사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예방인데, 질병 예방은 일단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 그래서 이제 뭐 손도 잘 닦으라고 그죠? 우리 30초 이상 손 닦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항체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백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이게 나오면 아마 코로나도 조만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면역력 키워주는 방법이 능동적으로 키워주는 방법과 수동적으로 키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면역은 내 스스로가 뭐 이런 거죠. 뭐 지나가다가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수동 면역은 그게 아니에요. 수동 면역은 사람이 만든 물질, 그죠? 예, 사람이 만든 면역 물질을 이제 주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면역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주나 수개월 지나면 사라진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방 접종 열심히 맞았을 거예요. 다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미리 이제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잘 이렇게 좀 챙겨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예방접종 맞을 시기가 또 있거든요. 몇 개는 좀 어른 돼서도 좀 맞아야 된다. 뭐 A형 간염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그 탄저병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어른 돼서도 좀 맞으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자 탐구 조사하기, 그죠? 토의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요거 그 다음에 확인 문제 3개가 있는데 요거를 자 꼭 해보세요. 꼭 하시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들어가면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커뮤니티에 이제 요 강의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놓을 텐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이제 뭐 출석할 수 난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도 하면서 뭐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제입니다. 예, 과제니까 꼭 해보시고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죠? 예,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죠? 코로나와 인류 역사 그죠? 많은 변동이 있어요. 예, 좀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들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계약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선생님도 이러고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질병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